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을 볼 때 지금 하이드로시 리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쭉 봤는데 기사도 그렇고요. 전부 취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예전에는 우리가 신문 기사를 쓰면 업계 전문가라든지 과학자라는 이런 취재를 해가지고 합리적 근거를 대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전부 그냥 책상 위에 수필 쓰듯이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타당성이 없고 네. 오히려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은 굉장히 한번 이런 회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2차 전지 얘기는 뭐 볼수록 흥미롭습니다. 그리고요, 2차 전지 가운데서 수산화 리튬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정말 어디 가서 배우지 못하는 공부를 앞서 했고요. 이번에는 관련된 기업 가운데 역시 저도 좀 생소한 기업,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와 함께 왜 주목해야 되는지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수산화 리튬을 얻으려면 일단 이 앨범알, 네.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줄을 서시오. 줄을 일단 한편 서고 기업들 또 서야지 뭐 그죠? 맞습니다. 줄을 쓰는 척하고 다 여기 줄 서면 안 되고 일부 직원들은 줄 서게 하면서 일부 직원들은 딴 걸 찾아라. 우리도 만들자. 이게 이제 만든 업체를 찾아라. 이게 업체들의 당면 과정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가공보다 중요한 거는 이 리튬 자체를 정제하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그죠? 염호에서는 방식. 맞습니다. 그건 아까 좀 얘기했고,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얘기할 기업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하이드로 리튬은 예, 수산화 리튬과 어떤 관련이 있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게 좀 유튜브 방송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공중파에는 참 얘기하기 힘든데 네. 지금 뭐 거의 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체가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다룰 수 있는 거는 우리 한국증권TV 우리 유튜브 방송의 장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출발은 그렇습니다. 아까 포스코 홀딩스의 염호에서 결국 탄산 리튬을 해서 수산화 리튬까지 정제하는 이 과정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상 과제죠. 우리나라 그렇죠. 2차 전지가 예. 살아남기 위한.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일을 산파적으로 한 사람이 전웅 박사란 분입니다. 네. 이제 시장에 좀 알려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됐냐면 포스코 2010년경에 야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 해서 포스코가 출연한 재단에서 리스트란 재단에서 이제 그 과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해서 연구들 경쟁을 한 끝에 전웅 박사팀이 이제 최우수 기술로 선정. 그게 바로 지금 포스 LX 기술 아까 설명드린 네. 그걸 포스코가 포스 LX 기술이라고 명명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막 그때 염호 자원 개발하면서 네. 아르헨티나 가고 난리가 났었던 거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2016년까지 포스코에 근무를 하면서 리튬 추출 기술을 총괄을 해요.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포스코도 그 한 게 사실은 꽤 오래 역사가 됐네요, 그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냥 맞습니다. 불쑥 뭐 홀딩스 포스코 태어난 건 아니네요, 그죠? 정말 네. 대단한 안목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때 벌써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리튬 염수에서 10년도 전에. 네, 그래서 이분이 2016년까지 이제 포스코 근무를 하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아르헨티나의 포스 LX TV에 나오는 공장 이런 거 다 이분이 플랜트를 다 하고 네. 이제 회사를 관두고 나오셨죠. 그 이후에 계속 기술 개발을 지금 해온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네. 하이드로 리튬을 인수를 해서 네.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부각이 되고 있는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는 이제 비상장사였고 맞습니다. 이 회사가 코리아 SE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하이드로 리튬으로 사명 변경 상장사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기업이겠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시장에 그것 때문에 부각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전웅 박사 지금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 한 100개 정도가 전웅 박사가 대표 발명가입니다. 네. 물론 특허 기술은 포스코 소유지만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염호 개발을 하는 상당한 특허가 대표 발명을 전웅 박사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굉장히 근거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전문가다 초기부터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박사들 보면 실험실 박사들이 많잖아요. 네. 실험실에는 다 되는데 그걸 상용화하는 것은 다른 부분인데, 다른 부분이죠, 사실은. 이분은 처음부터 포스코와 상용화를 관점에서 플랜트를 몇 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또 좀 비상한 관심을 두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비상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태민 주식TV 우리 하태민 대표께서 요즘은 그냥 무척 깊게 파십니다. 깊게 파서 한 기업을, 그죠? 깊게 그냥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계속해가지고 소위 이제 뭐 하태민 대표를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탱베거 종목, 네, 이런 걸 양산하는 분이 하태민 대표인데,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보시는 분 입장에서 좀 진짜 궁금한 걸 얘기 좀 여쭤볼 테니까 네.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아까처럼 그 전웅 박사, 네. 네, 이분이 중심으로 돼서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원래는 보니까 여기가 뭐 토목 자재, 뭐 건설, 뭐 이런 건자재 이런 쪽의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인수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시장에서도 뭐야, 보자기잖아 이럴 수 있는 맞습니다. 건데, 그러면 리튬 관련한 사업은 이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며, 리튬 관련, 리튬인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생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단계예요? 지금 이제 네.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전용 박사의 기술을 보면 아까 처음에 염호에서 이렇게 리튬 염수를 추출해서 네네. 탄산 리튬까지 생산하는, 인산 리튬까지 하는 게 포스LX의 기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 박사는 그거와 다르게 전용 박사의 가장 큰 CuLX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CuLX 기술은 뭐냐면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제거하지 않고 곧바로 촉매를 통해서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이런 과정이 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튬 수용 염수를 추출할 때 마그네슘, 칼슘을 제거하지 않게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염수에서 추출하는 그런 방식의 라인이네요. 그죠? 포스코에서 이분이 한 것도 그거니까. CuLX 기술은.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 세계 염호의 97%는 버려져 있다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칼슘, 마그네슘을 제거를 하지 않게 되니까 이 버려진 염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 앞으로 많은 일들이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 싶으니까 네. 싶고, 그 다음에 이분은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시장에는 뭐 뻥치시네? 근거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다 드러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증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우선 보면은 이번 9월 27일 날 조달청으로부터 탄산 리튬 290톤을 대여받는 걸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일단 원료죠. 원료를 좀 확보한 거군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분 기술 저순도 탄산 리튬입니다. 우리가 LFP 배드, 중국이 하는 LFP 배드는 고순도 탄산 리튬을 쓰거든요. 그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은 뭐 순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높을수록 비싸고 낮은 거는 싼 건데 조달청에 돼 있는 거 이 순도가 좀 낮은 겁니다. 이거를 근데 조달청으로부터 대여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바쁩니까? 다 조사를 하긴 나와서 조사를 일일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냥 빌려줍니까? 다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290톤이면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대해서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만약에 전웅 박사면 이 짓을 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조달청까지 찾아가서 뭐 290kg도 아니고 290톤이나 이게 한 번 있어. 10월 10일. 아니 근데 워낙 뭐 시장에서는 제가 이것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워낙 뭐 과거에도 보면 그런 뭐 그냥 스토리들이 있다가 사실은 사라지고 그런 것들도 사실 꽤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 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셀트리온이 원래는 ORChem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우회성장한 겁니다.
ORChem이라는 회사가 2008년 초만 해도 2,000원짜리 듣보잡 그 동전주였거든요. 그걸 그 해 8월에 셀트리온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셀트리온이 뭐 바이오 한다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서 사기라고 업계도 다 서정진 회장이 바이오 하는 사람이야? 뭐 그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뭐 의심의 눈초리가 맞습니다. 많았죠. 그게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넥솔이라는 회사를 우회상장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셀트리온이 원래부터 IPO 한 줄 아는데 네네. 그래서 우회상장해서 많은 회사들이 망했지 않나 했는데 IPO에서 망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편견이다. 제가 볼 때는. IPO에서 제대로 된,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 많은 회사들이 IPO를 하는데 다, 그럼 앞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늘겠네? 그 많은 회사 또 망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 주장들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그런데 다시 원래 돌아와서 네. 그러면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느냐, 의심이 이런 건데요. 두 번째는 10월 13일 날 그 금산공장이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사용 승인, 금산. 네, 충청도 금산. 금산은 또 인삼의 인삼이 도포장 유명한 아닙니까? 데죠. 예. 그래서 금산공장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민감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 허가가 승인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이런 게 객관적으로 황산을 쓰지 않는다. 이런 건 분명히 좀 드러난 거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최근에 벌어졌고 세 번째 10월 27일이라 보면 이거는 다른 회사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EV 첨단소라 코스닥 상장사가 예. 있는데 탄산 리튬 25톤을 팔았다. 리튬 플러스에. 그래서 아까 말한 탄산 리튬이 수산화 리튬의 원료에 해당하는 네네. 이런 건데요. 팔았다. 그럼 25톤이면 뭐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 20억 정도 됐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실체가 없는 사람 같으면 그걸 뭐 하려고 25톤이나 삽니까? 한 250kg 사서 뭐 하는 채만 보이고 막 언론에 보도자료 내고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이것도 돈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11월 말 12월 초에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한 1,000억 정도 지금 투자를 네.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1,000억이 A를 지금 시중에 돈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1,000억이나 투자를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본가요? 뭐 1, 2억도 아니고 1,000억이나 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알만큼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사이버 수사대들이 워낙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본 사이버 수사들이 직원 뽑는 것도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25톤 기사 뽑는다고 공고 낸 것도 다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5톤 기사를 뽑는다는 거는 곧 싣고 배달을 하는. 사이버 수사되는 건 이제 우리 네티즌들이나 맞습니다. 이런 일반 그 유저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그걸 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기사를 뽑는다는 거 지금 공급을 하기 위해서 기사를 뽑는 거지 안 그러면 뽑을 리가 없는 거. 그래서 네. 이런 요인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이런 요인을 가지고 살핀 후에 여기서 만약에 의심을 한다. 그럼 저는 주식 투자를 관둬야 된다. 네. 여기서 의심을 할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상투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데도 저는 의심할 근거는 없다. 결국은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수산화 리튬이 최초로 곧 생산된다. 뭐 배달 기사까지 뽑는 걸 볼 때. 그리고 또 어제 주말에 보니까 또 우리 사이버 수사대 분들이 또 군산 또 시청을 또 네. 홈페이지를 뒤져가지고 우리는 네티즌 수사대 네티즌 수사대.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12월 4일에는 그 전라북도 지사가 이 회사를 리튬 플러스를 방문했다. 방문해가지고 아마 앞으로 이 제2공장이 설립된다. 제2공장은 지금 그 회사 분기보고서 보면 나오거든. 5만 톤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제1공장이 정상적으로 될 거니까 제2공장을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을 볼 때 지금 하이드로시 리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쭉 봤는데 기사도 그렇고요. 전부 취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예전에는 우리가 신문 기사를 쓰면 업계 전문가라든지 과학자라는 이런 취재를 해가지고 합리적 근거를 대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전부 그냥 책상 위에 수필 쓰듯이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타당성이 없고 네. 오히려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은 굉장히 한번 이런 회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네. 네. 수산화 리튬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알겠다. 수산화 리튬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하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라고 말씀을 하셨고 포스코 쪽에 있었던 전웅 박사가 네. 나와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에서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탄산 리튬 등에서 원료에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가공 작업을 하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네. 실체는요. 정제해서 전환하는 거죠. 네.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얻기 위해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그 기술만 있으면 아까 이제 기존 염호라든지 뭐 좀 버려진 염호에서 충분히 그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아주 뭐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결국은 전주기적 기술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염호에서 저순도 탄산 리튬이 나오고 이 저순도 탄산 리튬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를 할 수 있고 그럼 이 정제 기술을 폐배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폐배터리도 그것도 광산이거든요. 똑같은 도심 광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도 똑같이 리튬 같은 걸 추출할 수 있으니까 이 기술을 적용하면 폐배터리도 충분히 거기서 지금 폐배터리 상을 좀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면요. 우리가 폐배터리 주제가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 이런 회사들을 보면 니켈, 코발트 요것들 비싸잖아요. 네네. 요것 정도 그거만. 추출을 하는 건데 아직 추출 회수율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폐배터리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도 기초과학입니다. 지금 폐기물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니고 그 리튬은 다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이 주로서는 LFP 배터리는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들도 보질 않거든요. 여기서 저순도 탄산 리튬을 뽑아내는 곳은 아무도 없고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얘기지만 수산화 리튬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에서는 초고순도인데 네.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만들다 불량품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중국도 또 LFP 배터리 하다가 탄산 리튬 나오는데 그게도 불량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불량품이라 한다면 이제 불순물이 끼는 거죠. 황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다 정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위해서는 염호 개발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전반적으로 더 아우르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저도 사실은 이게 지식이 짧아서 이제 저희는 또 방송하면서 주로 그 헤드라인에 있는 큰 기업들을 많이 커버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기존에 이제 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수산화 리튬이라는 소재, 그거를 다루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 그걸 오늘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하이드로 리튬의 성장성이나 이걸 마무리하기 전에 다만 조금 의심의 약간 눈초리라고 봤던 분들이 정말 생산하는 거냐, 이거와 함께 최근에 그 회사를 좀 이렇게 그 인수하고 뭐 또 CB 밑다울리 발행하는 재무적 과정에서 조금 뭐 의심들이 휴센텍이라는 회사가 뭐 투자하기로 했다가 또 철회하고 뭐 휴센텍이라는 회사는 거래 정지고 해서 막 그런 또 노이즈도 좀 시장에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를 의심하고 폄훼하는 가장 큰 근거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휴센텍이라는 회사 투자는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 별개로 이 회사가 회사 내부적 문제로 거래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휴센텍이라는 회사 이미지가 나쁘니까 같이 이제 공격하는 층의 도매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본다면 뭐 이름을 저희가 이 방송에 지금 언론을 뭐 여기 언급할 수는 없지만 누구가 관여했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것과 전웅 박사의 기술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과연 우리나라 이 벤처 캐피탈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는 절대 테슬라 같은 회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벤처 캐피탈 최근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하나 부도를 내가지고 지금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고위 부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벤처캡 투자를 할 때 뭐 아시겠지만 몇 년 내에 상장하지 않으면 뭐 어쩌고 조건을 달고 온갖 나쁜 조건을 다 달지 않습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훨씬 떨어지는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사채업자도 하지 않는 짓을 우리 벤처캡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웅 박사가 지금까지 금상 공장이 총 500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 처음부터 뭐 재무제표 내놔라. 흑자 나는지 내놔라. 뭐 안 되면 당신들 연대 보증서라. 그런 벤처기업이 아니지 뭐. 그런 내 말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들 편견은 항상 국민연금 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온갖 갑질하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휴센텍이나 이런 회사 참 고마운이란 거죠. 그런 나쁜 조건을 안 달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서 이런 공장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전웅 박사의 기술을 폄훼할 전혀 논리적 근거는 없다. 그래서 그걸 물론 그런 부분에 지적은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그런 지적을 하려면 우선 이 기술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한 후에 이런 점에서 의심이 드는데 이것까지 있네 이러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걸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부를 안 하고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우리 박사님하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부한다고 제 머리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그래서 이 정도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뭐 폄훼하는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기자분들 계시면 기자분들도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인지도 그래서 좀 우리 풍토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드로리튬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이드로리튬이라는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봐주면서 우리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네. 기자라는 또 시각이 달라요. 기자는 뭐 필요해서 어떻게 이 회사의 가려진 가치를 제대로 내가 기사를 쓸 것이냐, 네. 혹은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건 남들 모르게 캘 것이냐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 수산화 리튬의 미래, 하이드로리튬이라는 회사의 성장성, 지금 주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주가는 우리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 텐베거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벌써 8월 9월에 위해서는 뭐 2,000원, 3,000원 하던 주식이 사실 3만 원 찍고 지금 조정 좀 받았네요. 네. 2만 원대니까 사실은 이미 올해 텐베거 한번 만들어냈네, 그죠? 네. 냈고 조정도 받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회사를 볼 때 이런 걸 좀 잘 봐라, 실제로 되는지 그런 뭐 포인트나 이런 거 이제 투자자 측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거 전략적인 거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사실 네. 유튜브 방송으로는 제가 아마 최초지 싶은데 네.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한 아마 유튜브 방송이 없을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선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튬이 뭔지, 투자의 리튬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학식이 다 높잖아요. 이 정도 알면 스스로 판단이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지금 하시면 지금 하 대표님이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 자주 나오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분석에 대해서 깊게 주제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그러려면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공부할 수 없는 학교 다닐 때나 공부할 법한 이런 리튬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게 오늘 가장 큰 의의다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전웅 박사라는 그분이 해서 하이드로 리튬이 좀 과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객관적인 근거를 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주관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그런 이제 앞으로 적정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데 아까 IRA법이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드려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전웅 박사 기술이 좋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 황산 안 쓰고 성면에 쓰더라도 썩은 사업도 있으면 중국고 쓰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일천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파우치형 그 필름 기술을 개발하니까 일본 업체가 당장 덤핑을 쳐버려가지고 쌍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슨 기술이 좋아도 경쟁자가 덤핑을 치면 끝인데 지금 미국에 IR법이 생겨서 지금 경쟁이고 뭐고 소재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이거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2차 산업의 생존의 문제고 우리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 그리고 세계 유일하게 리튬만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꽉 쥐고 있으니까.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 위안화 통화가 국제화되는 어떤 천병 역할도 하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좋은 기술로 IRA법 때문에 자유진영에서는 그러면 이 회사가 제일 큰 생산 캐파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리튬이 위안화가 아니라 우리 원화로 거래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꿈꿀 수 있는.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지금 꿈을 크게 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꿈을 꿔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간판 리튬, 미국의 알베마일 같은 게 시가총액이 30조, 40조인데 네.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 해봐야 한 5천억 정도 지금 남짓인데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는 대로 만약에 이 회사가 군산에 한 5만 톤짜리 정제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5만 톤이면 매출이 한 7조에서 5만 톤이면 뭐 자유진영에서는 가장 큰 생산 규모를 가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얼만큼 시가총액을 평가받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를 계속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좀 꿈을 크게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너무 투자자를 언론에 나는 거 너무 부정적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저와 함께 또 우리 한국증권TV와 함께 네.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같이 앞으로 나아가시면 재미있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수산화 2차 전지에서 수산화 리튬의 중요성,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의 정제 기술을 지금 막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고요. 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주제를 포함해서 한 달에 한 번 오시라면 안 오실 거니까 분기에 한 번이라도 오셔가지고 중요한 이벤트 이런 그 공부할 거리가 있으면 맞습니다.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오늘 경제토크는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